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후 2시에 이 매블쇼 방송이 공개가 됐는데, 어, 저는 나름대로 매블쇼 출연하면서 좀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예, 저하고 다른 정서, 다른 의견 갖고 있던 이 패널, 그리고 사회자하고 이렇게 같이 방송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는 이 광주 사태 이 발언 이후로 이 좌익에서 저를 출연 정지시켜 놨다 보니까 제가 방송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나가는 방송엔 좌익이 안 나오니까 토론이 금지가 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2014년 이후로 아마 뭐 언제입니까? 거의 아마 8년 가까이 제가 이 이른바 좌익하고 이 마주보거나 토론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토론이고 무슨 뭐 토이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이 태블릿이라는 이 진실을 알려야 될 중요 채널이고,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뭐 싸우러 나간다, 사패인네들 그냥 막 다 논파시킨다, 뭐 이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건 쉽죠. 그건 쉬운데. 그리고 이 매블쇼라는 게 굉장히 오락성도 이제 강한 것 같아가지고 그쪽 포맷에 또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까지만 얘기해야지, 이거 못 받아들이는 거 뭐 그냥 얘기해봐야 그냥 거부감만 생기고. 제 입장에서는 이 매블쇼라는 좋은 이 채널을 활용하려면은 처음 방송 나갔을 때 어쨌든 좋은 평가가 나와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야 돼서 상당히 좀 부담 가진 상태에서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니까 그냥 확실히 그 체육 이 MC하고 저기 경영진 씨가 그냥 프로더라고. 예. 그리고 저쪽에 최진봉 교수도 언론 학자니까 좀 미디어 감각이 있고, 저 현근택 변호사라는 이분도 뭐 보니까 방송 출연이 워낙 많이 했고 대변인까지 하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워낙에 이제 프로처럼 정확하게 제가 어느 정도 발언을 하고 이렇게 갈지를 그 현장에서 대충 이렇게 좀 파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딱 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는 내용, 질문 들어오는 타이밍 등등. 이러니까 매불쇼가 인기가 있구나.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현장에 가기 전까지는 참 복잡했는데 머리가, 현장에서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었고, 우리 독자들 중에 한두 명 지적한 게 있었는데, 왜 좌익이라 안 그러고 진보 좌익이라 그러냐. 그 문제는 저는 이제 앞으로도 이 진보 좌익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그래요. 물론 저는 이 진보라는 단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진보 진영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계속 좌익이라 그래가지고 초장에 부딪히는 것보다 그래 그러면 그냥 진보 좌익 두 개 다 쓰겠다. 진보 좌익으로 쓰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진보 좌익 보수 우파 이런 정도로 좀 쓸 생각이고, 현장에서 이제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제 평가 문제가 나왔을 때 어, 제가 상대적으로 보수 우파 정권 내에서만 평가를 한 거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하고 박 대통령, 박근혜 정권 이제 이 두 개를 평가라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문재인 정권 자체가 박근혜 정권의 탄핵으로 인해서 출범한 정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박 대통령이 탄핵을 안 당하고 5년을 채우고 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다. 그때의 문재인 정권과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들어선 문재인 정권은 상당히 달랐을 거라고 봐요. 그때 정황으로 보면,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은 탄핵을 안 당했어도 문재인으로 정권이 넘어간다라는 게 대세였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차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팀들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주변에 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유총연맹에서 김경재 총재랑 같이 차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경재 총재가 그 당시에 박 대통령의 후계자로 나가면은 저희는 좌익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평가로는 문재인 대선론이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탄핵을 안 당했어도 문재인이 집권했을 거다, 선거로 그대로. 아마 지금 문재인 정권보다는 훨 나았을 거예요. 그 문재인 정권이.
축 하나가 완전히 무너져서 한마디로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해 이런 분위기에서 일을 한 거고 지금 문재 정권은 그래도 박근혜 정권이 임기를 채우고 정상적으로 양자 대결을 통해서 집권에 섰으면은 훨씬 더 조심하고 신중히 했겠죠. 지금보단 나은 정권이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박근혜 정권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 둘이 비교 평가한다는 거는 넌센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안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박근혜 정권 탄핵 자체가 다 거짓 날조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성립 자체가 안 됐어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이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여서 여기까지 나가기 시작하면은 이건 심화 학습이 되는 거지, 심화 학습이. 그래서 그 정도로 한 거다, 그냥. 예. 그래서 제 계획은 가끔 저쪽 기획에 따라서, 기획에 따라서 기획이 맞으면은 가끔 이렇게, 대중 채널이니까 거기는 좀 강동수학으로 좀 다른 훨씬 더 대중적인 채널이죠. 참여를 하면서 좀 저 메시지를 좀 대중에게 알리는, 그렇게 좀 활용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 매블쇼 이 틀을 흔들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 그 틀 안에서 제가 움직이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치고도 좀 이제 우리 독자들이나 저 매블쇼 독자들이 꽤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이 초보 학습 정도로 들어온 건데 지금 오늘 우리 유튜브 채널 매블쇼 쇼 난장판 출연 화제. 이분이 체육 사회자고 이분이 정영진 씨죠. 이건 사실상 프로들이에요, 프로들. 예, 예, 예. 저는 이분은 누군지 몰랐고 오윤혜? 원래는 이 국민의힘 당의 천하람 씨라고 저 순천에 출신의 저 이준석하고 비스무리한 그 과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뭐 스케줄 때문에 바뀌어서 이 대타로 투입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 천하람이라는 사람하고 저 안면이 없지만은 제가 외부에서 볼 때는 아주 별로 이렇게 평가할 게 없는 그냥 이준석류의 사탄파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서 뭐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분이 있었던 게 나았을 수가 있겠죠. 제가 첫 방송이었기 때문에. 그 최진봉 교수하고 뭐 여기 현근택 씨. 어젯밤에 정봉주 씨가 전화가 와가지고 뭐 전화상을 저도 십몇 년 동안 알고 지냈으니까 그 방송에서 서로 알고 지내다 보니까 매불쇼 나갔냐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두 분이 같이 썼나 보더라고. 예. 그래서 정봉주 씨가 이제 자기하고도 같이 하자 뭐 어떤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제가 좀 느꼈던 거는 이분들이 어쨌든 이 윤석열 정권으로 따지면은 야권 농객이잖아요. 야권 농객. 저는 좀 애매모호하죠. 저는 이 진영상으로 보는 여권 농객인데 실제로 윤석열에 대한 이 비판의 강도가 제가 이제 몇 번 더 나가면 아마 확연히 드러날 텐데 이분들보다 훨씬 더 세게 들어갈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이 좀 온화하게 가는 스타일들이에요. 온화하게 가는. 이게 뭐 원래부터 그런 언어를 쓰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의 야권이 어쨌든 탄핵 당시에 이 보수처럼 완전히 폭망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를 마음만 먹으면 탄핵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개헌으로 판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부자 야권이거든요. 배부른 야권이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의 이 윤석열 이 비판, 그러니까 꼭 이 두 분을 꼭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야권에서의 윤석열에 대한 비판이 좀 온화하게 간다는 거죠. 온화하게. 왜? 여기도 가진 게 많다고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강동설을 하든 여길 나가든 아마 저보다 더 세게 윤석열을 비판하는 농객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분들은 윤석열에게 당한 게 없잖아요. 우리라 그러면은 미디어워치와 박근혜 대통령 쪽입니다. 나머지 그 태극기 떨거지들은 다 한 거 없어요. 윤석열한테.
저 조원진이 무리들 윤석열한테 당한 게 뭐가 있고, 가로세로 연구소는 완전 윤석열에게 얻어먹은 애들이고,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실질적으로 핍박을 받은 게 박 대통령 쪽과 미디어치예요. 나머지는 다 사기꾼들이고. 그래서 제가 이 검수한박 얘기할 때도 제 체험을 얘기해 버리니까 이 두 분이 검수한박을 저보다 더 많이 할 거라고요. 그 딱 이 일을 하잖아요. 이 직접 당한 사람 얘기하니까. 그 맞다.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조작이 가능하지. 이걸 떨어뜨려 놓으면 조작이 불가능한데, 이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현근택 변호사한테 출마를 한다 그래서 좀 떨어지셨더만 경선에 오늘. 근데 출마한다 그래서 제가 이 현 변호사들이 안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도 구태여 이 책을 받아갔어요. 받아갔는데 제가 진짜 어제 방송 말한 대로 제 구속영장에 23가지의 범죄 일람표가 23가지가 다 허위사실이라니까. 허위사실. 제가 범죄를 저질렀다 변희재가 제 범죄는 뭡니까? JTBC를 비판한 거 아니에요. JTBC를 비판한 제 발언이 다 맞아. 검찰이 이건 JTBC를 허위사실로 공격한 거다 해가지고 범죄라고 지목한 내용이 다 허위사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랄 거라는 게 그건데, 실제로 그런 짓거리를 한단 말입니다.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을 해서. 이게 만약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 기소를 오면은 구속영장에 100% 허위사실이 어떻게 올라옵니까? 그래서 검수한박 가지고 국민공청회를 한다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이 나가지 않으면은 일반 국민들 설득을 못 시킬 거예요, 지금. 이런 거를 좀 널리 알려서 검수완박 지금 해야 되거든요. 아니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고 멀쩡한 사람을 협박해가지고 위증시키는 그런 윤석열이 한동훈 이런 놈들이 대통령 법무장관 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을 잡으려고.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좌익은 아직도 새가 막강해서 김영민이 금요일날 가서 얘기하겠지만은 김영민이가 구속될 가능성 0%에 0%. 어떻게 김영민이 구속시켜요, 걔네들이. 그 백이 어마어마한 좌익의 백이 있는데 그렇게 잡혀가는 게 아니고 난 오히려 이 보수 떨거지들이 또 잡혀갈 것 같아. 힘없는 애들, 힘없는데 윤석열에게 구걸하고 있는 놈들. 보수 떨거지들 한 2, 30명 잡아가지고 공안정권 만들 수 있는 거지 좌익은 못 건드려요. 자, 그래서 이 감옥 얘기, 감옥 얘기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물어보길래, 결혼을 해서 더 큰 투쟁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감옥을 한번 가보니까, 가족이 없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된다는 걸 내가 느껴서, 국가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은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굳혀졌어요. 가보니까 알겠더만. 가족만 없으면 거기서 뭐 몇 년을 살아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이념을 논하지긴 해 팩트체크인데 이거는 제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좀 전 사회적으로 다 같이 한번 좀 내려놓자는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나는 보수주의자다, 나는 좌익 사회주의자다, 뭐 진보주의자다, 뭐 자유주의자다. 도대체 이런 거 하잖아요, 언론사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뭐 이념 서양 조사해가지고 뭐 보수가 38%, 뭐 중도가 뭐 30%, 뭐 진보가 뭐 30%. 그 답변을 한 국민들에게 다시 물어봤으면 좋겠어. 보수가 뭔지 아냐? 중도가 뭔지 아냐? 진보가 뭔지 아냐? 그거를 알고 답할까요? 과연? 그러니까 보수가 뭔지도 모르고 중도가 뭔지도 모르고 좌가 뭔지도 모르는데 나는 좌익이에요, 나는 보수예요가 뭐가 의미가 있냐고. 지금 아마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좌쪽에서도 엉망진창일 겁니다. 아마 보나 마나. 내 눈앞에 보여서 그런 건데 지금 이 보수들 하는 짓은 보수가 하면 안 되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자기가 보수주의자라 그러면은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벌이면서 우리 보수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보수와 무슨 이념이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보수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인간들끼리.
그래서 당분간은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고 새판 짤 때까지는 각자 좀 내려놓는 그런 사회운동? 사회운동이라고 모르겠고, 그런 좀 최소한 언론인하고 지식인 내에서는 각자 좀 던지자. 보수라는 자들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막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게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이슈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내가 자유주의 아닌 보수주의니 당분간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다만 제가 사회주의자가 될 가능성은 0%고 저는 자유주의하고 보수주의하고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하도 보수파리들이 보수 가치를 날려먹어서 내가 그걸 자꾸 지적하다 보니까 보수주의자로 좀 많이 한마디로 우경화가 됐는데 난 보수가 이렇게 집단으로 변절하고 집단으로 보수적 가치를 짓밟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단순히 지금 이 대한민국 현 시대의 보수 개도지들 문제가 아니라 보수의 이념 자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여서 좀 유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즉 보수라는 이념 자체가 이런 변절과 배신, 타락을 자꾸 낳는 게 아닌가 이거 이념이 좀 틀려먹은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은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이슈를 좀 계속 던져나갈 생각입니다. 이건. 동접자가 당시 3만 명이었고 지금 한 6만 7만 정도 그러니까 한 30만 명 되겠네요. 예. 어쨌든 이거는 뭐 매불쇼니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강동서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전에 아마 좋은 이 경험을 하게 돼서요. 이 강동서 준비를 좀 하는데 사실 매불쇼만큼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강동서가. 여기는 이제 아주 그냥 탄탄하게 이렇게 구도가 잡힌 데고 이제 강동선 처음 만드는 거여서 이 매불쇼랑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처음에. 다만 이제 이번에 이 태블릿 얘기를 깊이 안 들어갔죠. 그건 당연히 뭐 제가 깊이 들어갈 생각이 없었고. 근데 이번에 강동서에서는 제가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팻말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걸 카메라 줌으로 다 잡아주기로 했거든요. 이 6개 만들었는데 아마 지금 강동서가 1시간 잡혔는데 1시간 더 길어지지 않을까 그래요. 제가 한 요거 설명하는데 20분 쓸 것 같으니까 20분 정도 쓰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김용민, 공희준 씨들이 여러 가지 반론 의견들을 내면 제가 또 반박하고 막 할 텐데 근데 참 이것도 참 큰일 났는 게 이게 아까 이 태블릿 진실 얘기는 이분들도 지금 매불쇼에 있는 그 능숙한 패널과 MC들도 상당히 당황을 하잖아요. 이걸 제가 이슈 끌고 나오면은 이거 김용민 공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맞다면은 뒤집어지는 거야 그냥 윤석열 정권 뒤집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에 탄핵이 무효가 되고 이걸 차원 넘어가지고 이걸 조작한 주범들이 윤석열 한동훈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만약에 현장에서 설명하는데 여기 대해서 김용민하고 공희준이 헐뜯고 반박을 해도 제가 다시 재반박해가지고 태블릿은 이거 윤석열 한동훈이가 조작한 거구나 이렇게 결론이 모아지면 뭐 해야 됩니까? 그냥 바로 윤석열 퇴진운동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이게 맞다면은 일국의 대통령을 감옥 보내려고 허위 날조 조작 수사한 놈들이 어떻게 대통령 법무장관 합니까? 나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자익들이 겁을 먹을 수 있다고 봐요. 적당히 윤석열 좀 치면서 후원금 좀 먹고 요렇게 가도 좌익들, 농객들 별 문제 없거든요. 사는데. 정치 권력도 잡고 있겠다. 이게 맞다고 인정되면은 이제 윤석열 퇴진운동 싸우러 가야 되는데 이 배부른 좌익들이 이거를 하겠냐 이거. 자, 우리 쪽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거 결정적인 조작 증거 내가 설명한다 그랬을 때 꽤 많은 보수 태극기 파리들이 도망갔어요. 제 전화 받고. 아니 같이 싸우자도 아니고 내가 설명만 해주겠다 비공개로. 전화 딱 받으면 내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 진실을 알면 내가 윤석열 만세 부를 때 장애받겠다. 이래가지고 다 도망간 사람들이 한 6, 7명 넘어간다니까요.
태극기 파리도 그런데 좌익도 윤석열을 까지만 감옥을 가는 걸 불사하고 내가 윤석열과 싸워볼까? 아, 없는 것 같아. 옛날엔 있었거든요. 내가 기억하기에 분명히 10년 전엔 좌익이 있었는데 요즘에 쭉 애들 하는 짓들 보면은 윤석열을 끝장내려고 내가 감옥 갈까고 하고 싸울 수 있는 좌익이 별로 없어요. 그럼 또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